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유착의 이건행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서진입니다. 네, 이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를 좀 관통하는 그런 주제였었습니다. 지금 오늘 4월 셋째 주? 네. 넷째 주인가요? 네, 넷째 넷째 주. 주. 넷째 주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였었죠. 그 전 주까지는 이제 시리아 관련해서 네. 그걸 흔들어내더니 이제는 그거 끝내고 국채 금리가 3%가 넘는다. 이 수익률이 네, 10년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기준금리와 연결이 돼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선 그것부터 현상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제 지금 현재는 또 3% 살짝 넘겼다가 떨어졌어요. 2.9. 네. 거의 이제 그래도 어쨌든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3%대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13년 말부터 해서 2014년 초에 국채 금리가 미국이 이제 테이퍼를 이제 중지하니까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서 네.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인다 다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 텐트린이라 해가지고 발음 되게 안 좋네요. 공구리 막 그렇게 지나는 시간에. 네,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발작이죠. 막 놀란 거예요. 드디어 지금 돈 줄어드니까. 왜냐면 이전까지는 시장이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시장에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제 줄인다니까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혹시라도 줄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이 3%가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대 왔을 때 시중금리가 3% 갔을 때 한번 시장이 크게 출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3% 왔으니까 그때처럼 또 시장이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학습. 막연하게. 음, 막연하게. 그렇죠. 막연한 거죠. 네. 거긴 건데 중요한 거죠.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동성을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 뿌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유동성 흡수도 아니었어요. 네. 뿌리는 걸 그만하겠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3%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동결이었으니까 금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건 맞았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때 제로금리였는데 시중금리가 3%였으니까 요거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었죠. 지금은 다른 게 이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인상 사이클입니다. 즉 정책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시중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가 되는 게 꼭 뭔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차근차근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연준이 어쨌든 목표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의 기준은 내년까지 3%까지는 일단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 자체가 3% 올라가는데 미국채 10년물이 3% 올라가는 게 뭐가 이상하나요? 그렇죠. 더 올라가죠. 제 개인 기준으로는 5%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게 4%까지는 예, 충분히 정상합니다. 그 정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지금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 스탠스를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냐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계속 이제 관세를 쌓고 있잖아요.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하고도 예. 러시아하고도 그렇죠. 계속.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관세 부과가 돼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일 수밖에 없죠.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수입하는 가격은 비싸지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시중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물가를.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에 그렇게 올린다면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빨리 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진짜 관세를 다 매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협상을 통해서 야 우리 것 좀 더 많이 사줘라는 거예요. 얻고 싶은 거. 네, 얻겠다는 그걸 거.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전략이 그래요. 엄청나게 처음에 네거티브하게 막 쏟아 때린 거야, 이렇게. 예, 빡 때려놓고 그리고 나 달래는 거죠. 괜찮아 뭐 이런 거. 씩씩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은 하는 거지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 북미 대화도 보십시오. 진짜 뭐 선제 타격하면서 당장 공격할 것 같지만 내 책상에 미사일 버튼이 있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대박.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까지 하는. 그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협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엄청나게 둘이 완전 난리 날 것 같이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뮤니신 재무장관이 중국 가겠다 하고 그렇죠. 협상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 같은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관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네, 건데 네. 유가 상승도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이란하고 핵 협상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미국과 연관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그건 있죠. 만약에 이란의 핵 협상이 미국이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미국이 이란은 제재를 합니다. 그럼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네. 당연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란이 더 다시 제재를 하면 네. 이란산 이란산 원유가 그러니까 이 생산되기 수출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공급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이 명확하게 이란을 완벽하게 제재하는 느낌은 전 아니거든요. 요건 아직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어찌되었던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올랐어요. 70, 80 갔단 말이죠. 그럼 감산을 할까요? 6월달에 이네들이 오펙들이 감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 절대 하지 안 해요. 않을까요? 절대로 네. 안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감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딱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원유 생산국 중에 러시아? 미국. 러시아도 같이 감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 더 짜증나는 거예요. 미국 주요 셰일 오일 업체들이 그러니까 마켓 셰어를 넓히고 있는데 누구 걸 다시 자꾸만 뺏어오냐면 러시아 거 다 뺏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거 미치는 거예요. 감산을 했는데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공급 물량 줄어들잖아요. 그 물량을 전부 다 지금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뺏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켓 셰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산하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유가가 추세적인 반등이 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도 이제 물가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요 이제 연준 의장들도 그러니까 주요 연은 총재들도 뭐 물론 이제 매파적인 사람들이야 뭐 금리 인상 관련 기조를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4번인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가지고 미국채를 아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재료는 이제 좀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점진적으로 완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제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해야 되겠죠. 재정 적자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뭘 만들지. 그러니까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합니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예요. 모든 부분이. 왜? 미국이 그럼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빨라서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재정 적자를 확대해서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다. 국채 발행이 많이 되면서 그로 인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만약에 미국채 신용물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그렇게 시장이 우려할 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해 보면 단지 학습에 대한 우려감 3% 올랐을 때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보인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 3%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을 둘 필요는 없다. 아직 위험 구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안심하고 시장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알고 보자. 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국채 금리 이제는 오늘 이제 며칠이야 계속? 27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이제 기업 실적 쪽으로 미국 네. 투자자들이 시선을 많이 옮겨서 뭐 페이스북도 실적 잘 그렇죠.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려가지고 국채 금리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완전 2등으로 또 밀렸어요 이슈가.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까지 가기나 할까 약간 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짚어봤습니다. 네, 종경유착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